안녕하세요. 더베스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4월 8일 TCK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고가에 대한 얘기로 좀 주제를 삼았는데 왜 이런 이야기로 주제를 삼았는지 오늘 영상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전방산업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 업황에 대해서 TCK가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으로 또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재 가격 기준으로 했었을 때 상승했을 때 어떤 부분 쪽에서 저항 가능성이 높은지, 반대로 이제 하락을 하게 된다면 어떤 곳에서 또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영상에서 반도체에 관련된 전반적인 오늘 뉴스 기사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디램에 관련된 소식을 좀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차세대 공장에 대한 내용인 거고,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27년도 이후에는 뭐 추후에 더 미래 얘기가 되겠죠. 이제 한 자릿수 나노미터인 디램 계획도 공개를 하겠다라고 했었고, 이제는 지금 이제 디램의 나노 크기에 따라서 공정의 이름을 불리는 게 이제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되는데, 현재는 뭐 1A, 이제 1B 해서 14나노급, 그 다음에 1B 같은 경우는 12나노급인데, 이제 올해 연내에 생산을 한다는 것은 일시 공정이라고 해서 이제 10나노미터급 요 부분을 디램을 생산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게 되면은 6세대가 이제 일시라고 불리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4년도 올해 중으로 양산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 기사를 좀 더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올해 말에 10나노미터급 6세대의 이제 일시 공정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램을 양산을 한다는 거고, 이 기사에서 우리가 투자에 필요한 포인트만 얻어 간다라고 한다면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디램의 크기가 작아지고 있다. 이 부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고 있다. 그리고 요 다음 기사랑 같이 해가지고 통틀어서 이 기술들이, 반도체 업황들이 TCK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한번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두 번째 내용은 SSD 관련된 내용인 건데, 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메모리 관련된 부분, 반도체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앞서 봤던 디램 부분이 하나 있을 거고, 그리고 낸드 부분이 이렇게 총 두 가지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낸드 같은 경우가 뉴스 기사를 좀 확대해서 좀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5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했다는 뉴스 기사도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AI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디램 같은 경우는 HBM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HBM이 이제 디램을 수직으로 쌓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디램의 업황 회복이나 실적 부분들은 좀 더 좋아졌지만 상대적으로 SSD의 수요 회복에 대한 부분은 좀 미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좀 살펴보자면은 어쨌든 업황이 좋아진다는 거는 디램이랑 낸드 가격 자체도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부분이 작년 9월에 바닥을 찍고 10월 달부터 해서 계속해서 가격이 인상이 되었었고, 결국에 수요가 점차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그 배경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SD 같은 경우는 낸드 기반의 저장 장치다라고 적혀져 있고, 인공지능 AI 서버용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이제 적혀져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조금 배경 지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설명을 한번 드려보자면은, 기존의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뭐 구글이나 이제 메타, 페이스북 이런 데 보면은 유튜브 영상 데이터들이나 댓글, 이러한 부분들이, 모든 부분들이 자료가 저장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데이터 센터를 이용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 센터의 주된
목적은 스토리지, 저장이라고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기능에 구현을 하기 위해서 하드웨어적으로 봤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SSD, 요게 되겠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이 데이터 센터들이 발전을 진행을 하다가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AI가 급부상하게 되면서 이 AI와 관련된 시장들이 많이 성장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AI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 AI용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그 AI들이 학습을 하고 추론을 하려고 하면은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빠르게 병렬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장의 기능 목적보다는 연산의 목적이 좀 더 주된 기능이다. 그래서 GPU, CPU, 그리고 램, 이런 부분들이 그 뭐라 해야 될까요? 하드웨어적 구성으로 좀 더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SSD의 중요성은 떨어지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이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투자를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 SSD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졌었는데, 그 이후에 AI들이 데이터를 많이 처리를 하고 나서 결국에 이 데이터들도 저장을 해야 되다 보니까 결국에 좀 더 그 많은 데이터들 빠르고 성능 좋은 이제 저장을 하기 위해서 SSD도 다시 중요도가 올라갔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TCK가 도대체 왜 수혜를 받을 수 있냐? 앞서 디램이 제가 키워드가 작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SSD도 이제 성능이 좋아지려면 높게 쌓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기술이 진행이 되고 있냐면 점점 작아지는 미세화, 그리고 점점 높게 쌓아야 되는 고도화 부분이고, 여기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포토 공정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 외적으로도 중요한 게 식각 공정에서 이 소모품 관련된 기업들의 매출액도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미세화 고도화가 됨에 따라서 이 한 공정을 거쳐야 되는 단계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되는 소모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이 이전 실적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이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전고점을 다시 한번 갱신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투자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트 한번 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바닥에서 주가가 지금 거의 한 30%, 40% 정도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주가 자체가 지금 여기 이제 박스권 이쪽 부분은 지금 돌파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새로운 가격대가 국면에 들어왔다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 가격이 조정을 받아서 하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한 11만, 12만 원 정도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전에 저항으로 자리 잡고 있던 가격대가 돌파를 하고 난 뒤에는 강한 지지 라인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20일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동 평균선의 지지도 받으면서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가격 변동은 그 기준으로 삼아서 또 새로운 전략을 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번부터 계속 제가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상태고, 관련된 뉴스가 계속해서 업황이 좋아지고 있는 뉴스를 계속 가지고 오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브리핑 해 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